이항진 여주시장의 결재 1호 안건이었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조례안은 시민행복위원회 구성과 위촉,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회 성격의 시민행복위원회는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개선한 것으로 5개 분과로 나눠 운영될 예정입니다. 80명의 위원 중 60%인 48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나머지 32명은 시장이 직접 위촉하게 됩니다. 조례안을 설명한 준비위원회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여주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늘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새해 출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도되는 조직인 만큼 주변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박문신 준비위원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항진 여주시장 취임 이후에 결재 1호 안건이 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는 이미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행복위원회는 기존 조직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주시의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복위원회가 타 위원회랑 차이가 있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소통의 창구 역할이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명칭은 다르지만 수원이나 나주 등에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직접 비교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접 나주시나 수원시 소통 담당관 분들을 초청하여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주시가 됐던 수원시가 됐던 일반적으로 시민 소통위원회를 만든 데는 주로 시민들의 지금까지 없었던 소통의 창구를 확장한다라는 취지가 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동일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행복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80명이고 그중에 시장이 40%를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의 생각이 위원회의 방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성격이 시장의 자문 기bil 성격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례안을 보더라도 공약 이행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가 시민들이 지금 말하는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창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을 한다라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준비위원장으로서 조례안을 마련하시고 방향을 잡으시면서 이 시민행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막상 자치단체 장들의 의지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민선 7기 이항진 시장도 강하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시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이항진 시장도 무척 강하게 갖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무사히 잘 출범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박문신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